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나이가 들수록 로맨스는 자연스레 사라진다는 조용한 편견이 있습니다. 생일 케이크에 촛불이 늘어갈수록 이 편견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우리 귀에 속삭이죠. 사람들은 노년을 바라보며 은연중에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 나이에 무슨, 이제 그런 건 다 끝났지. 이런 말들은 우리를 보이지 않는 존재로 만듭니다. 마치 우리 인간성의 활기차고 본질적인 부분에 유통기한이라도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죠.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그게 정말 사실일까요? 부끄러움이나 망설임 없이 이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해 봅시다. 70세 이후에도 육체적이고 로맨틱한 관계가 여전히 가치 있을까요? 혹은 가능하기는 한 걸까요? 제 대답은 단호하고 분명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노년기의 친밀감은 단순히 가능한 수준을 넘어 젊은 시절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깊이 있으며 더 필요해집니다. 저를 처음 뵙는 분들을 위해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40년 가까이 의료 현장에서 환자분들을 상담해왔습니다. 그동안 행복한 이야기부터 가슴 아픈 사연까지 수천 가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랑과 연결, 그리고 신체적 친밀감이 우리의 황금기 건강에 얼마나 필수적인지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아마 영상을 끄실 때쯤에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나도 아직 사랑받을 자격이 있구나. 내 몸은 여전히 교감할 수 있고 내 삶은 지금부터 더 빛날 수 있구나. 이 영상을 클릭하는 것조차 조금은 망설여졌을지 모릅니다. 마음속에 이런 걱정들이 소용돌이치고 계실 수도 있죠. 지금 성생활을 시도하면 건강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반응이 없으면 어떡하지? 정말 창피할 텐데. 이 나이에 파트너에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도 모르겠어. 부디 제 말을 믿어주세요. 그런 감정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혼자만 겪는 고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약속드립니다. 약간의 준비와 관점의 변화, 그리고 서로에 대한 배려만 있다면 70대, 80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충분히 건강하고 따뜻하며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무엇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었는지, 어떻게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서로 더 깊어질 수 있는지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구독 요청.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우리 모두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섹션 1. 오해를 풀고 현실을 마주하기. 먼저 가장 조심스럽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부터 이야기해봅시다. 70세가 되면 침실의 문은 영원히 닫히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은퇴와 동시에 욕구도 증발해버린다는 잘못된 통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와 설문조사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건강한 노화에 대한 전국 설문조사와 같은 데이터에 따르면 대다수의 노년층이 여전히 로맨스와 친밀감을 삶의 질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혹시 80세 이상 어르신 중 무려 40% 이상이 여전히 성생활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숫자를 잘 기억해 주세요. 5%나 10%가 아닙니다.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특정 집단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배경이나 인종을 불문하고 연결에 대한 인간의 욕구는 계속됩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친밀감을 일상의 소중한 기둥으로 간직하고 계십니다. 단지 부끄러워서 겉으로 이야기하지 않을 뿐이죠. 하지만 여전히 마음의 장벽들이 시작조차 못하게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의미가 있어? 주름지고 흉터있는 내 몸이, 나온 배가 너무 창피해. 심장에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진짜 장애물입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네, 몸은 변합니다. 생물학적 변화를 부인할 수는 없죠. 하지만 변화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라는 신호일 뿐입니다. 남성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발기의 강도나 지구력이 30대 때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현상이지 남성성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랑을 나눌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깊은 친밀감을 나누기 위해 반드시 완벽한 성능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수행 능력에 대한 압박감은 오히려 기쁨을 망칩니다. 성능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느낌에 집중해보세요.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질 건조증 같은 문제는 불안과 불편함의 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해결책을 찾으세요. 이는 호르몬 변화에 따른 단순한 생리적 현상이며 해결 방법도 간단합니다. 요즘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윤활제와 보습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제품을 사용하는 건 약한 게 아닙니다. 내 몸을 편안하게 만들 만큼 내 몸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기억하세요. 사랑은 단순히 육체적인 행위 그 이상의 것입니다. 어깨에 닿는 따뜻한 손길, 부엌에서 나누는 긴 포옹, TV를 보며 잡은 손, 잠들기 전 나누는 다정한 대화. 이 모든 것이 노년의 로맨스를 진정 아름답게 만듭니다. 제가 상담했던 77세 동갑내기 부부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두 분은 오랫동안 성생활을 주저하셨죠. 상담 후 몇 달 뒤 남편분이 제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이 아름다운 건 완벽하거나 격렬해서가 아니라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거요. 그러니 젊은 시절의 자신과 경쟁하지 마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지금의 목표는 그저 서로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70세 이후의 진정한 사랑입니다. 섹션 2. 신체 안전을 위한 새로운 규칙. 친밀감이 영혼에 좋다는 건 확인했으니 이제 몸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별표 20년 전에 했던 그대로 하면 되겠지 별표라는 생각으로 무작정 덤벼들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가짐은 허리 통증이나 근육통, 혹은 어색함만 남길 수 있습니다. 한 활기찬 75세 환자분이 제게 고백하시더군요.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뒤로 일주일 동안 허리를 못 썼어요. 흔한 일이지만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교전 수칙을 바꿔야 합니다. 무엇을 못하는가가 아니라 지금 무엇이 가장 좋은가를 찾는 것입니다. 첫째, 자세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나이가 들수록 관절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무릎, 엉덩이, 허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남성이 위에서 체중을 지탱하는 전통적인 자세, 정상이 는 근육 긴장으로 인해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고 무릎에도 좋지 않습니다. 대신 저는 옆으로 눕는 자세, 흔히 스푼 자세라고 부르는 자세를 적극 추천합니다. 서로 마주보거나 뒤에서 안아주는 형태죠. 이 자세가 더 좋을까요? 심장과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체중을 지탱하는 체력 소모 없이도 전신을 밀착하고 얼굴을 마주 볼 수 있습니다. 속도를 조절하며 편안하게 쉴 수도 있죠. 또한 베개와 쿠션을 적극 활용하세요. 이것들은 최고의 도구입니다.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면 엉덩이 정렬을 도와 허리 통증을 줄여줍니다. 허리 밑에 쿠션을 받치면 무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도구를 쓰는 건 늙었다는 증거가 아니라 그 순간을 더 길고 기분 좋게 만들기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둘째, 인내심이 핵심입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노년기에는 몸이 예열되는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혈액순환이 느려지니까요. 서두르면 신체적 부상은 물론 반응이 바로 오지 않아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이와 마사지, 스킨십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세요. 편안해지는데 20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기다리며 서로 만지는 그 시간이 신뢰와 기대감을 쌓아줍니다. 셋째, 술에 대한 진지한 조언입니다. 어떤 분들은 긴장을 풀고 분위기를 잡으려고 와인 한 잔이나 독주를 드시기도 합니다. 제발 피해주세요. 술이 마음을 편하게 해줄지는 몰라도 생리적으로는 억제제입니다. 혈압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이고 심장에 무리를 주며 감각을 무디게 만듭니다. 남성에게는 발기를 어렵게 하고 여성에게는 감각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당뇨나 심장 질환이 있다면 성생활 전 음주는 절대 금물입니다. 섹션 3. 운동에 비유하기. 조금 낭만 없게 들릴 수도 있지만 성생활을 운동 시간처럼 생각해보세요. 준비 운동 없이 100m를 전력 질주하면 햄스트링이 다칩니다. 격한 운동을 하다 갑자기 멈추면 어지럽죠.
우리에게는 별표 준비 운동 별표과 별표 정리 운동 별표 2 필요합니다. 준비 운동, 로맨틱한 분위기로 넘어가기 전에 5분 정도 몸을 풀어주세요. 웃기게 들릴지 모르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어깨를 돌리고 허리를 가볍게 좌우로 비틀고 발목을 돌려주세요. 몸에게 이제 움직일 거야 라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파트너 준비 운동을 함께 하세요. 여기서 로맨스가 싹 틉니다. 서로의 어깨나 손, 팔을 마사지해 주세요. 근육만 푸는 게 아니라 불안감을 낮추고 피부의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움직이세요. 우리가 천천히 하나가 된다 라고 생각하세요. 정리 운동, 끝난 후에 바로 씻거나 간식을 먹으러 침대에서 일어나지 마세요. 가만히 누워 계세요. 호흡을 가다듬고 손을 잡으세요. 물 한 잔을 나눠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시간은 심박수를 안정시키는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는 경우 갑자기 일어나는 것은 어지러움이나 실신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조용한 시간에 이렇게 말해보세요. 고마워. 정말 좋았어요. 그 정서적 마무리는 육체적 행위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섹션 4. 약물 안전 매우 중요한 정보. 매우 현실적이고 심각한 문제, 바로 약물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70세가 넘으면 대부분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같은 만성 질환 약을 드십니다. 이 약들이 로맨틱한 삶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먼저 고혈압 약입니다. 특히 베타차단제 계열의 약물은 남성의 발기 기능을 떨어뜨리거나 여성의 욕구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느끼신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이건 부작용이지 여러분의 잘못이나 실패가 아닙니다. 의사와 상담하세요. 심장을 보호하면서도 성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대체 약물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당뇨입니다. 조절되지 않는 혈당은 혈관과 신경을 손상시킵니다. 이것이 친밀감을 방해하는 가장 큰 신체적 적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혈당 관리를 잘하면 건강한 성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성기능을 높이겠다고 당뇨약이나 혈압약을 임의로 끊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에 대한 치명적 경고,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중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만약 협심증으로 가슴 통증이 있어 별표 질산염 제제, 니트로글리세린 등 별표를 복용 중이시라면 절대로 발기부전 치료제를 드시면 안 됩니다. 질산염 제제와 발기부전 치료제가 만나면 혈압이 치명적인 수준으로 급격히 떨어져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절대 인터넷에서 몰래 약을 샀거나 친구에게 얻어드지 마세요. 반드시 의사에게 처방을 받아야 여러분의 차트를 보고 이런 치명적인 상호작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섹션 5. 부엌에서 시작하는 활력. 로맨스를 위해서는 에너지와 원활한 혈액순환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침실이 아니라 부엌에서 시작됩니다. 혈액순환과 호르몬 건강을 돕는 음식에 집중해 봅시다. 드세요. 오등 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정어리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가득합니다. 혈관을 유연하게 하고 순환을 돕습니다. 오 견과류, 호두, 아몬드, 자대는 아연과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성호르몬의 구성 요소가 되죠. 오 신선한 과일과 색깔 있는 채소, 토마토, 브로콜리, 베리류는 혈관 건강을 지키는 항산화 성분이 많습니다. 피하세요. 오 기름지고 무거운 식사, 성생활 직전에 스테이크나 튀김 같은 무거운 음식을 먹으면 소화시키느라 혈액이 위장으로 몰립니다. 그러면 몸이 나른해지고 졸리게 됩니다. 오 과도한 카페인, 커피나 에너지 음료를 너무 많이 마시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감이 높아져 분위기를 망칠 수 있습니다. 제 조언은요. 침실로 가기 2-3시간 전에 저녁 식사를 마치세요. 몸이 소화를 끝내고 서로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말이죠. 섹션 6. 친밀감을 위한 운동. 마지막으로 엔진을 계속 가동해 봅시다. 올림픽 선수가 될 필요는 없지만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1. 걷기. 단순해 보이지만 하루 30분 걷기는 성생활을 위한 최고의 보약입니다. 골반 부위의 혈액순환을 돕고 지구력을 길러줍니다. 2. 케겔 운동.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필수적이지만 너무 많은 분이 무시하는 운동입니다. 소변을 참을 때 쓰는 근육, 골반적은 을 꽉 조여보세요. 10초간 힘을 줬다가 푸는 겁니다. 하루에 몇 번씩 반복하세요. 남성에게는 조절 능력을, 여성에게는 감각을 높여주고 요실금을 예방합니다. 지금 의자에 앉아서 하셔도 아무도 모릅니다. 3. 피해야 할 것. 성생활 직전에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격렬한 유산소 운동은 피하세요. 숨을 헐떡일 정도라면 너무 무리한 것입니다. 보너스 팁을 드리자면 함께 운동하세요. 공원에서 손을 잡고 걷는 것만으로도 정서적 친밀감이 높아진다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그 유대감이 침실까지 이어집니다. 마무리하며 자세, 음식, 약물. 우리는 신체적인 부분을 다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은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다 큰 자식 걱정, 돈 걱정, 내 건강 걱정. 은퇴 후의 상실감이나 빈둥지 증후군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은 분위기를 망치는 가장 큰 주범입니다. 마음이 무겁다면 파트너에게 이야기하세요. 숨기지 마세요. 나 오늘 기분이 좀 가라앉네. 혹은 별표 아이들 때문에 걱정이 돼 별표라고 말하세요. 짐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가벼워집니다. 성적인 것 이후의 기쁨을 먼저 찾으세요. 40대에 같이 좋아했던 음악을 듣거나 차를 마시거나 현관에 나란히 앉아보세요. 정서적 연결이 안전하고 따뜻해지면 육체적 연결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70세의 친밀감은 불꽃놀이나 고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따뜻한 난로와 같습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두 분만의 방식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말씀드리지만 깊은 우울감이나 불안,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계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내 마음을 돌보는 것이 내 관계를 지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께 말씀드립니다.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사랑은 더 깊고, 더 친절하고, 더 부드럽고, 더 심오한 무언가로 진화합니다. 여러분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자신감을 드렸거나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매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뵙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무엇보다 서로를 아껴주세요.